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 책을 펴내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취전, 이거를 제가 한 넉 달 전에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내에 진취전이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국 곳곳의 요소에서 주사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사법, 교육, 군대, 종교계, 소설가, 영화계, 연예계, 체육계, 국정원, 경찰까지 곳곳에 침투해 가지고 진취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정교조가, 언론계에서는 민노총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 깊숙하게 분야의 핵심부를,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른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키워진 김일성 장학생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전 중앙일보 대기자였던 이영석 대기자의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단식을 했고, 개딸 개머슴은 국회 앞마당에서 해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민주당은 총리와 검사를 상대로 해임과 탄핵이라는 칼을 뽑아 내리쳤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오리지라는 딴전으로 맞서기를 피했고, 이 나라 정치의 중심 문제는 덮어둔 채 내년 선거로 발을 내딛는 가맹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여야 대결은 대한민국과 북한 체제가 부딪히고 있는 체제 전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허물고 김정은과 더불어 가자는 것이 방향이고,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독재를 막아내라는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들의 반대한민국 정체를 이른바 평화로 위장을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름 붙어있는 더불어가 바로 김정은과 더불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소위 지도부라는 것들은 민주당에 절대로 맞서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는 이런 정치를 이어갈 것인가? 국민은 언제까지 이 거짓된 정치 연출을 관람하는 김정은에게 설모있는 바보로, 그리고 남한에게는 멍청이로 살 것인가?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와 그 맹종 세력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한반도 정치의 진짜 중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들, 또 교수 학자라는 사람들,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올드 미디어까지도 딴전이라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사파의 이른바 평화로 위장한 정치 술수를 선전선동을 참아줄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설립 69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당 주사파를 반국가 그리고 반민주 부패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전선언을 북한 정권의 남침을 돕기 위한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고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문재인이 퇴임 직전까지 길을 쓰고 수행했던 김정은 심부름을 간첩 노릇을 북한 남한의 주사파와 반대한민국의 선전선동의 표변으로 예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8일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아주 쉬운 말로 민주당의 이장평화 쇼에 동참해온 국민의힘의 어제의 길을 끝내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각의 강요들,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입니다. 철저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되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 실용이다 하는데 이념이란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자, 협치라고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좌우 날개가 힘을 합치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자꾸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문제에서 보듯이 1+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에서 발언들을 핵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대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성을 서약한 주사파가 접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항해도 해주에서 발신하는 한민전, 즉 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이 바이블이었습니다. 방송 지령은 민주화 운동 교재고 길잡이이기도 했습니다. 지령 중에 어떤 것은 너무 가격해서 그 무렵에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김대중이 한민전 지령의 절반 수준으로 가자는 말도 했다는 주사파 지휘부의 고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 주사파 대통령 셋이 나라를 15년 동안 다스렸고 바로 이 386은 오늘의 50대 전후 지금 대한민국 각계의 지휘탑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초, 중, 고등학교는 정교조가 접수해서 교육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세대가 이른바 정교조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30대, 40대와 그 이후의 세대, 지금 모든 분야의 중심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장학생과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당명에 씌운 관, 바로 더불어는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계와 더불어에서 나온 김일성과 더불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가, 당의 노래죠. 당가를 지은 윤민석도 김일성 원수는 인류의 태양이고 억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라는 찬양가를 지은 빨간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류의 태양은 스탈린이고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어서 이 노래는 북조선의 노래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 충성심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에게 민주당의 노래도 지었으니,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문재인의 정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남한의 소위 민주화라는 1987년 체제는 이런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해집고 핥힌 지난 40년입니다. 거침없는 질주가 가능했다는 것은 주사파와 그 아류 빼고는 이 모두 허수아비였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파의 타락이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무능하고 정당이 무력해지면 민주제도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영석 전 중앙일보 대기자의 친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나쁘게 말하면 이중인격자, 좋게 말해도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건 말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 역사는 이럴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한 일이 가장 적다는 사실을 가장 큰 놀라움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 기득권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체제 변혁을 막기 위해서 가장 일을 적게 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놀라움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우파 국회의원뿐일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을 역사는 뭐라고 기록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의 답을 이렇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5년은 사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고, 또 오늘을 사는 세대가 선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룩한 위대한 유산을 받고 누리고 가면서 이 지옥의 수령으로 만들어 후대의 유산으로 넘기고 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가 만들었고 또 내일은 오늘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뒤돌아보면서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석 전 중앙일보 대기자의 이 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체제가 너무나 쉽게 지금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지도부 안에, 우리 기득권 안에 곳곳에 지금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우리 체제를 바꾸고 있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파괴시켜 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가 나서 가지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 참전하고 또 전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는 너와 나가 따로 없고 너와 나가 따로 없고 또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